안녕하세요. 두요론 리서치 도우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12일 목요일, 오늘은 코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코인계를 발칵 뒤집은 소식이죠. 우리 한국의 코인입니다. 테라와 루나. 최근 소식들 보면서 여러분들과 두서없이 간략하게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고요. 제 생각도 좀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고견 기다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3만 불까지 다시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인플레이션 하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인상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패닉 셀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산들의 가치가 폭락을 하는 상황, 특히 주식시장이 2022년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은 대공황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공황이 한 1930년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100년 만에 처음 있는 폭락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락장에서 비트코인이 6만 불에서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 정도 한 3만 불의 값어치를 버텨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보수적인 투자자들,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 같은 경우는 거의 가치가 제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올드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을 펀지 스킴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버텨주고 있다는 것이 좀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도 그렇고요. 암호화폐 자산들이 폭락을 하는 가운데서 테라와 루나 환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엄청나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다 폭락을 하다 보니까 테라와 루나의 이코시스템, 테라가 1달러를 계속 지켜주고 루나가 거기에 맞춰서 버닝과 민팅을 하면서 가격이 연동이 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루나는 올라갈 때 테라는 떨어지고 테라가 올라갈 때 루나는 떨어지고 하는 연동이 깨진 상황이에요. 그 깨진 것이 어떻게 깨졌는지 두 가지가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는 테라 루나는 펀지 스킴이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계획적인 큰 손들의 공격이었다라고 두 가지 상황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어요. 테라와 루나 환경에 있는 다른 코인들, 그리고 또 다른 연결된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들의 자산이 동시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관관계를 맞춰주기가 되게 힘들었던 겁니다. 루나와 테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20불짜리가 일정까지 떨어졌으니 이것에서 수익을 노리려는 치고 빠지는 사람들이 지금 테라 루나에 들어와서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테라 루나의 전조가 있었어요. 전조가 뭐였냐면 이 앵커 프로토콜의 약세가 전조였습니다. 이 앵커 프로토콜은 20%의 이자를 꾸준히 준다는 안전한 이자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앵커에 돈을 넣는 그런 프로토콜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UST를 앵커 프로토콜에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사실 20%의 이자를 계속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20% 이자를 계속 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투자금이 계속 들어왔을 때 가능하지 한꺼번에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이런 모델입니다. 이것이 사실 판지 스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흔들리면서 테라 루나도 약간 긴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원래 20%의 이자를 줬던 것이 이제 20%를 못 주고 16% 이자로 떨어진다. 6월 1일부터 떨어진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자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상관관계가 맞춰지는 선에서 다시 그 이자율이 조정될 것이다. 그게 얼마까지 내려갈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앵커 프로토콜에 들어가 있는 UST를 엄청나게 대량으로 회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 떨어지죠. 루나 떨어지죠. 앵커 프로토콜에서 빠져나가죠. 한꺼번에 모든 자산들이 훅 빠져나가니까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격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공격의 가정이 레딧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앵커 프로토콜에 돈을 좀 많이 넣어 놨었어요. 저는 좀 안전한 수익을 원하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앵커에 넣어 놨다가 지난번 1월 27일 날 타임 원더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의 인제 사기성이 밝혀지면서 타임 원더랜드의 코인 가격이 폭락한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임 원더랜드가 인제 아브라카다브라 닷 머니라는 이 프로토콜에서 연동이 되는 코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카다브라 닷 머니가 아발렌치 상에서 연동이 됐어요. 근데 그 아발렌치하고 UST가 연동이 되면서 UST가 아브라카다브라 닷 머니에 연동이 되는, 그래서 이 이코시스템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뉴스가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UST도 연동이 됐었으니까 타격을 받겠구나 해서 바로 앵커 프로토콜에 있던 대부분의 자금을 회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별일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기후에 지나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행 중 다행인지 몰라도 이렇게 사고가 터져서 앵커 프로토콜에도 자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이후에 상황이 좀 호전이 되는 것 같아서 1월 27일 이후에 또 한 1,000불을 넣었었어요. 그냥 1,000불만 넣고, 일단 제가 그 당시에 1,000불밖에 없었기 때문에 1,000불 넣고 안전하게 한 뭐 18% 라도 괜찮고 16% 라도 괜찮은 것 같아서 1,000불을 넣어 놨는데, 지금 이 1,000불이 테라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 300불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외에 저는 화이트 웨일이라고 해서 한 또 1,000불을 베스팅을 했고요. 또 넥서스 프로토콜에 뭐 한 500불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00불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거의 뭐 한 반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지금 뭐 저 같은 상황은 늦었죠. 지금 회수하기는 늦었고, 테라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일단 회수는 하지 않기로 지금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테라폼 랩의 CEO인 도권, 이 사람은 한국 젊은 친구예요. 트위터 상에서 봤을 때는 복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밸리데이터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테라를 복구하는 것 같습니다. 테라를 일불로까지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한 40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인제 일불로 복구가 되면 루나는 자연적으로 같이 굴러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테라 루나의 블록체인 기술이 펀지 스킴이었느냐, 아니면 계획적인 큰손들의 공격이었느냐, 두 가지로 상당히 크게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일단 테라 루나의 수익 모델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어떻게 20%의 이자가 가능하며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불안한 시장, 뱅크런이라고 하죠. IMF 때처럼 사건이 딱 터지면 사람들이 자기 돈을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은행에 찾아가는데, 은행은 그만한 돈이 없어요. 모든 돈이 없습니다. 10%만 예치할 수 있어요. 만약에 100원을 예치가 됐으면 그것의 90원을 은행이 돈을 불리는 데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테라 루나가 당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이용해서 큰 손들이 테라를 공격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락과 시타델과 저메나이라는 때는 거래소죠. 링컬버스 트윈이 설립한 거래소입니다. 이 저메나이에서 블랙락과 시타델이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빌려서 10만 개의 25%를 도컨의 테라를 싼 가격에 샀다고 해요. 그 가격을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테라를 사니 좀 싸게 사면 어떻겠냐 하고 미끼를 던진 것이죠. 그런데 도컨이 그 미끼를 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승낙을 하고 테라를 팔았다고 해요. 팔자마자 시타델과 블랙락이 덤핑을 해버린 거죠. 비트코인도 덤핑을 하고 테라도 덤핑을 하면서 엄청나게 불안한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도컨이 얘기를 했죠. 테라 루나를 받쳐주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사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또 하락을 했고요. 거기다가 시타델과 블랙락이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과 테라, 샀던 테라를 일부에 덤핑을 해버리고 그 빌려온 비트코인을 제메나이에 다시 되갚는, 그러면서 일부러 테라와 루나의 가격을 폭락을 시키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레딧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블랙락이 지원하는 USDC 코인이 있죠. USDC를 발행한 회사에 엄청나게 투자를 한 회사가 블랙락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건재하게 일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불이 약간 안 되는 99전을 유지하는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일부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코인, 테더라는 코인이 있죠. 이것도 1테더의 1불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테더는 1불에 살짝 넘는 그 값어치를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USDC보다는 테더의 밸류가 더 높은 상황에서 밸류가 뒤바뀐 상황입니다. 사실 테더도 지금 불안합니다. 1년 전인가요? 2년 전에 테더가 자기네 회사에 이만큼의 달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의 달러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의 1불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상황이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페드에서 지금 유동성을 갑자기 확 끌어들이고 있고 이자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페드에서 푼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거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있어 왔던 CBDC의 탄생, 페드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의 탄생에 어쩌면 테라가 희생양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파웰 의장이 CBDC보다는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을 차용할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강력한 후보가 USDC였습니다. USDC에 대거 투자를 하고 있는 블랙락. 블랙락의 CEO는 연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연준이 무엇을 할 때마다 이 블랙락이 엄청난 자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 테라 루나의 폭락은 어쩌면 계획적인 거대 덤핑 공격이 아니었나 하는 것, 그것도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계속 테라폼 랩에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매도세가 지금 행해졌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매도세가 행해진 거죠. 이게 도미노식으로 한번 확 빠져나가니까 도미노 현상으로 계속 팔자세가 이어지면서 테라 루나의 어떤 상관관계가 지금 완전히 깨진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테라를 일불로 복구하려는 노력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나가 지금 폭락을 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증시 상황, 코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고견 같이 좀 공유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